자, 오늘은 요 경비율 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죠. 카페에 보니까 어떤 고마우신 분이 이 단순 경비율, 기준 경비율 표를 다운받아가지고 공유를 해주셨던데, 요거 궁금해 하실 것 같아가지고 잠깐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일단 이런 경비율 표는요, 요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업종 코드별로, 그 다음에 뭐 세분류, 그리고 세세 분류별로 나눠가지고 단순 경비율하고 기준 경비율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보통 종합소득세 신고 처리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으시는데요. 그 안내문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간편장부 대상자 단순 경비율 혹은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 경비율 이렇게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간편장부는 이미 아시는데 요 단순 경비나 기준 경비율에 대한 얘기죠.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요, 특히나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신고 방법은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하는 경우와 추계로 신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추계라는 건 예상을 해가지고 추정해가지고 신고한다는 거죠. 뭘 예상하냐 하면 비용을 예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장 신고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복식부기 의무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간편장부 대상자가 있어서 각각 장부로서 그 비용을 입증을 하죠. 추계 신고는 적용 자체를 단순 경비율이나 기준 경비율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여기서 비용을 요 율에 따라 가지고 그냥 일괄적으로 적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 여기 추계 신고의 단순 경비율, 기준 경비율 요 경비율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추계 신고에서는 어떻게 소득 금액을 결정하냐 하면 일단 단순 경비율과 기준 경비율이 있는데 단순 경비율 같은 경우에는 수익 금액에서 물론 경비를 빼야 되잖아요. 비용을 빼야 되는데 이 비용을 단순 경비율을 적용해 가지고 그냥 일괄적으로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익 금액이 2천만 원이다 그러면 이때 이 업종의 단순 경비율은 70%다. 그리고 단순 경비율 대상자다 이러면 여기서 소득 금액은 매출 2천만 원에서 이 2천만 원의 70%를 곱한 금액을 비용으로 빼줘요. 그래서 이제 소득 금액이 6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식 자체는 경비를 증빙으로 입증을 하거나 뭐 이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단순 경비율 적용하면 그게 경비로 인정이 되는 거고요. 기준 경비율은 수익 금액이 조금 더 높은 경우 적용하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주요 경비는 입증을 해야 돼요. 증빙으로. 그리고 나머지 기타 경비는 이렇게 기준 경비율로 적용해 가지고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에 내 사업자의 단순 경비율, 기준 경비율 같은 경비율이 얼마냐에 따라서 몇 퍼센트인지 따라서 세금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단순 경비율이 뭐 50%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절반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단순 경비율이 90%다 그러면 10%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되니까 내 사업자의 업종이 어떤 경비율을 적용받는지가 궁금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경비율 표를 한번 찾아보는 거죠. 사실 이 경비율은 5월달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도 그렇고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다 보면 뭐 저절로 그 경비율이 적용이 되는데 이제 사전에 그런 단계가 아니라 사전에 이제 알고 싶은 거죠. 여기 이제 국세청 사이트고요. 홈택스 사이트 아니라 국세청 사이트입니다. 이 국세청 사이트 중에 위에 국세정책 제도 요런 칸이 있거든요. 거기서 저 마우스를 대고 아래로 내려보시면 통합자료실이 있어요. 그래서 통합자료실 중에 국세청 발간 책자 여기로 들어가 보시면 나오는데 국세청 발간 책자 중에 분야별 해설 책자로 들어오시면 여기에 2023년 기속 기준 경비율, 단순 경비율 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올해가 지금 2024년인데요. 2024년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는 2023년 기속분에 대해서 신고하는 거니까 요게 적용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이 경비율 표가 엑셀 서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글 파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나온 거냐 아니면 자세하게 나온 거냐의 차이가 있는데 일단 엑셀 파일로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귀속 연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업종 코드가 있죠. 요거는 이제 각 사업자마다 내 업종 코드가 별도로 있을 거고요. 거기에 이제 자세하게 어떤 업종들이 속하는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고 그 업종에 적용되는 단순 경비율, 그 다음에 기준 경비율이 여기에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세하게 업종 코드별로 구분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는 이렇게 77.8%, 그 다음에 72.3%, 74.2%뭐 이렇게 단순 경비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고 기준 경비율 같은 경우에는 한참 낮습니다. 이건 주요 경비는 별도로 인증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준 경비율 같은 경우에는 보통 20%대 혹은 10%대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하고 있는 거고, 요 초과율이라고 있는 거는 일반율 단순경비율과 초과율 단순경비율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0%로 되어 있는데, 이 초과율 단순경비율은 이런 그 인적 용역이 있거든요. 인적 용역 사업자. 그래서 인적 용역 같은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데, 요거는 뭐냐면 여기서 보시면 여기 초과율은 42%고요. 아니면 일반율은 58.7% 이렇게 되어 있는데, 4천만 원을 초과하면은 거기서부터는 이거를 적용해라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단순경비율 초과율을 적용하는 사업자는 인적 용역 사업자고요. 그 외의 사업자는 초과율 대신에 일반율만 적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글 파일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엑셀 파일을 보면 단순하게 내 업종 코드에 맞는 단순 경비율이나 기준 경비율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한글 파일을 보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업종 코드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코드에 세분류하고 세세분류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속하는 내용을 이렇게 서술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원은 여기 기타 자영업의 유흥 접객원 및 댄서 여기에 속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코드에 속하는 사업자는 단순 경비율은 이렇게 적용을 한다고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통신 판매업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통신 판매업 중에 뭐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이다. 그러면 개인 또는 소규모 업체가 온라인상에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할 수 있도록 중개 업무를 담당하는 산업 활동을 말하고요. 소셜 커머스나 아니면 오픈마켓 사업자 뭐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아래 SNS 마켓은 별도로 돼 있으니까 뭐 제외를 하는 거고요. 뭐 이 경우에는 단순 경비율은 86%를 적용해요. 그래서 수익 금액의 약 한 14% 정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게 되겠죠. 그 다음에 SNS 마켓을 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블로그나 카페 뭐 이런 SNS 채널을 통해서 물품 판매나 구매, 알선, 중개 등을 하는 경우죠.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뭐 이렇게 예시를 들고 있네요. 이 경우에도 역시 86%의 단순 경비율이 적용되는 거고요. 기준 경비율은 상대적으로 낮네요. 6.6%만 적용을 하고 있어요. 여기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은 11.4%가 되는데, 요건 이제 기준 경비율 같은 경우에는 업종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예를 들어서 SNS 마켓을 하시는 분들은 기타 경비 들어갈 게 별로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뭐 단순 경비율하고 기준 경비율에 대한 경비율 표에 대해서 보는 법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하시기 전에 본인 사업자의 경비율이 얼마나 적용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런 방식으로 참고 삼아서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